안녕하십니까, 언어아마추어입니다. 자, 여기 하얀색 백지를 빛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걸 빛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자, 이것을 과연 어둠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 백지죠. 하얀색만 있으면 이게 빛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어둠만 있으면, 까만색만 있으면 뭐 빛이 있다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요 두 개의 관계는 이렇게 같이 이제 만났을 때, 이럴 때 이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보성의 원리죠. 그 서로 이제 보완이 되면서 빛은 빛으로 어둠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은 빛에 의해서 어둠이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원적 원리인데, 밑에 보시면 빛과 어둠, 자, 빛이 있죠.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빛을 플러스로 잡죠. 플러스고 어둠이 마이너스로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개념에서 또 선과 악으로 나뉩니다. 선이란 뭐 빛을 보통 우리 선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둠을 악으로 정의 내리죠. 그리고 신과 자연, 그 다음에 신과 물질, 그 다음 정신과 물질, 영과 물질, 스피릿과 물질, 그리고 의식과 물질, 영혼과 육체, 영성과 물질성. 이거 전부 다 이원적 논리입니다. 이원적 논리. 원래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요. 근데 이게 원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근원을 봅시다. 근원으로 봤을 때 선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악이란 것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두 개는 그냥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냥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인데 이게 나눠져서 선과 악으로 나뉘고, 선도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제 선과 악을 정해놨든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해놔서 거기에 따라간다든지 해서 이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 아래 보시면 또 여기 봤을 때 이게 어둠이죠.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형상에 비춰진 빛에 비춰진, 형상에 비춰진 빛이라 할 수도 있고, 빛에 비춰진 형상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안 풀릴 때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갔네요. 자, 여기에 물질의 근본이 여기에 있죠. 자,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생각나죠. 네, 자유의 여신상.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고 삽니다. 우리는 근본에 비춰진 그 형상을 보고, 근본에 비춰진 형상요, 근원에 비춰진 근원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저 빛에 투영된 형상을 보고 우리는 물질 세상을 판단하죠. 그럼 여기 자유의 신상으로 실제는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은, 지금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비유한 거예요. 여자죠.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아이가 자유의 신상 뿔처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월계관을 이렇게 나타내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근원은 여자와 아이. 근데 이것도
빛이란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빛이란 게, 자, 여기에서 우리 앞에 했죠. 4단 7종론 했죠. 여기 이황은 이와 기를 독립적으로 봤는데, 이 기라는 에너지, 이가 물질이고요. 형상화된 물질이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가 물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그게 형상이고, 에너지라는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이가 주장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체, 빛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정보 플러스죠. 빛이란 게 이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어둠은요, 마이너스. 어둠은 이 빛의 정보를 읽어드리는 역할을 해요. 읽어드리는 역할을 한다. 어둠이 이 빛의 정보를 읽습니다. 그것을 읽어서 어둠이 이 빛의 정보를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은 이 빛은 발음이 잘 안 되네. 물질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빛이 이거 다시 한번 적을게요. 지우고, 지우고요. 자, 빛은 에너지체이고, 에너지. 요거는 정보체예요.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그냥 읽어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이 정보를 읽으려면 어둠이 필요합니다. 어둠 마이너스. 어둠이 있어야 빛이 투영돼 가지고 이 정보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이 빛의 모든 정보를 읽어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거진 50% 정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50%에서 70%. 그러면 이 정도 읽어 드린다는 것은 이 근원에, 아까 앞에 보셨죠? 이 근원의 정보를 다 읽어 드릴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으로 투영을 해서 우리 물질 세상에 보이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정보들은 에너지체로 남아 있는 거죠. 나머지 50%의 정보체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그 에테르체, 그 다음에 귀신, 영체, 영의 세계, 거기도 존재하죠. 그 정보체를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게 요 에너지체가 이제 귀신, 영체 그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3차원 세계에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이 어둠에 투영된 물질 세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가 한인정양님 형님께서 이제 그거를 여쭤보셨는데, 과연 우리를 창조하신 신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최초로 이제 신은 또 누가 만들었는가? 그 최초의 그거는 어떻게, 근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죠. 화두라고. 제가 답이 될 수는 없을 끼고, 어차피 또 화두고 하시니까 힌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고 또 제가 또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시는 또 분 중에 또 코드9 학과장님 그 방송도 또 자주 보는데, 그분 어저께 방송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친구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당처럼 뭐 귀신을 본다든지 뭐 그쪽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예 관심이 있다든지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친구분이 이제 경험하신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이제 이렇게 친구분이 뭐 앉아 있었겠죠. 그럼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이 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 그냥 멀쩡히 깨어 있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지하철에 자기 혼자만 남아 있더래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지하철마저도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 몸까지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영의 세계, 무의 세계로 간 거죠. 잠깐 갔다 오신 거죠. 그렇다가 다시 자기 몸이 나타나고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제 한 게 실체를 잠깐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로 투영된 그 세계에 있다가 잠시 그 실체를 보고 다시 오신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우주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대초에 이제 신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얘기 드리기를 이제 시작과 우리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는 굳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해요. 이 분리시킨 거는 태초에는 이 개념 자체도, 이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 자체도 원래 근본적으로 따지면 근본은 하나예요. 하나고, 하나에서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없다.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0이다. 0인데 0이 없다는 것도 없다라고, 이게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없는 것도 없다라는 개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다라는 게 없는 게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약간 헷갈리시죠? 없다라는 것도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근원적인 무의 개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밑에 내가 우로보로스를 다시 한번 들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로보로스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죠. 우로보로스가 이제 자신의 꼬리를 먹음으로써 자신이 영원한 존재로 산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이게 끝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끝이 있음으로써 시작이 있다. 우리 파괴의 신 시바신도 있죠. 건물을 지을래도 이제 우리가 건물을 허물어야 돼. 그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서는 끝도 있고 시작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시작과 끝을 나눴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1차원적인 시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1차원적인 시간대의 개념을 벗어내지 않으면 이건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1차원적인 시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읽을 때도 숫자를 읽을 때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으로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가 시작이 아니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눴을 때 왜 과거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미래가 되는지, 미래에서 현재로 왔는데 이거를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미래에서 현재로 와도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살다가, 내 전생에 미래를 살다가 현재로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났다 가정해 봅시다. 나는 미래에 살던 존재예요. 그러면은 그 미래가 과거가 되는 거고 내 현재가 현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생각의 개념적 차이예요. 그래서 이 미래가 굳이 우리가 미래로 단정 지어서 미래가 되는 거지, 이걸 과거로 치면 과거가 될 수 있는, 이거 반대로 거꾸로 과거도 미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도 바꿀 수가 있죠. 우리 타임머신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1차원적인 시간대가 아닌, 우리 그 영화 보시면 컨택트 보시면은 이런 둥근 헵타포드 언어 있죠. 그 컨택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컨택트. 여기에 보면 여기 헵타포드 언어가 나와요. 헵타포드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공이 미래도 보고 과거도 봐요. 그래서 이 언어란 게 시작과 끝도 없는, 언어란 게 우리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랑 언어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헵타포드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요런 게 이해가 될 거예요. 밑에 보시면 또 오로보로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로보로스는 이 끝이죠. 꼬리의 끝과 물어 삼키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 우리가 마이너스는, 아이고 이거는 뒤에 할 건데 좀 나타나고 그랬네요. 내가 외계인은 없다, 원래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바람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터치를 꺼야 되겠네. 예.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란, 전자는 정적인 형상이, 우린 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시간의 흐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 영원이란 거는 원형을 상징하죠. 이게 이렇고 무한대고, 원이란 게 이제 무한대를, 우로보로스의 원이란, 0이란 게 영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데, 이 무한대를 보시면 메비우스 띠예요. 이 메비우스 띠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안이었던 게 이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 아니었던 게 이렇게 밖이 되죠. 또 밖이었던 게 아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 밖이 되고, 여기 아니었다면 여기 밖이 되고, 시간대적으로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11호 정비, 원형은 영원한 삶의 완벽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고리를 집어삼키는 우로보로스 동적인 형상이다. 동적인 시간대 1, 2, 3, 4 이렇게 동쪽으로 갔을 때, 이거를 원으로 나타낼 때 이가 시작과 끝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영원, 돌고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선형으로 보여지는, 이거는 이제 주기, 유동, 변화, 발전,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거는 그래서 이제 우로보로스가
자신의 단 한 가지 점으로 줄일 것이며 완전한 우주부터 살이라 의미한다. 이래 돼 있죠. 이게 동적인 게 만약에 정적으로 되면 이거는 이제 나선형, 우리 나선형, 피보나치 나선형, 이거는 이제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발전이고 변하고 발전인데, 요거 자체도 나중에 이제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확장이 아니라 축소하고 근본으로 점점 가면요, 나머지는 이게 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으로 더 들어갔을 때 아예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창조의 원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신골을 삼키는 우로부스 적대사일, 이렇게. 자, 여기 나오죠. 우리 유토피아, 여긴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트랜스피아, 변화죠. 변화의 우로보로스죠. 그러니까 이게 동적으로 되면은 영원이 되는 거고, 정적으로 됐을 때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이 영원한 건 없어요. 물질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우리가 그 사이 돌아가는데, 그 사이 이게 영원히 돌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우로보로스가 생성되어 펼쳐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반대로 사라진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앞에 말했던 엔트로피 증가, 이거죠. 그리고 자, 이 무의 어두운 공간으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눈이 너무 따가워서. 네, 방금 눈이 따가워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또 하나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 무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코를 막고 숨을 멈추세요. 그럼 무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무국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건 느꼈어요. 자, 모든 물질이 하나고, 여기 근본적으로 이제 모든 물질을 따졌을 때는 하나예요. 하나의 씨앗이에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에서도 나오죠. 첫 번째 매트릭스가 완벽했는데 오류가 있어서 두 번째 매트릭스를 만들었고 세 번째 매트릭스를 만들었고, 막 그런 식으로 오류를 통해서 점점 수정해가는, 나중에 여섯 번째 이제 기계와 인간이 이제 융합해서 이제 네오가 융합하고 완벽한 온전해진다,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다 순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 하려고 했던 게 여기에도 이제 나오죠. 여기 어둠 마이너스 빛 플러스 양자 영역 대 DNA 세포 사람, 그리고 우주 영역으로 가는 거죠. 넓은 영역으로 다시 우주는 잘 집어삼킵니다. 양자 영역들 집어삼키고 이게 우로보로스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천부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고, 다른 분 영상에도 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 인간이란 자체가 하늘의 플러스와 땅의 마이너스,
이게 이제 에너지체지 않습니까? 이게 물질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섹스라는 게 물질로 옵니다. 이 영체가 물질 세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우리가 반신 반수라고 하죠. 동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반은 동물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반은 신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융합을 하려면 중간 매개체가 매질이 필요해요. 그럼 물질 세상의 매질이 뭐가 되냐? 바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고, 이 중간 역할, 이 중간 다리를 해서 인간의 사이 관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얘기 드리려 했던 게 여기에도 있죠. 자, 외계인이 존재할까? 저는 외계인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 게 봤는데 그 완전 격하게 제가 동감을 해서 제가 원래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외계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갑자기 외계인 얘기가 나오시니까 좀 당황스럽죠. 이거 간단하게 그냥 끝내겠습니다. 외계인은 없다고 저는 정의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으면 기니까 그냥 그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도 UFO를 얘기하고 있고, 자, 이렇게 성경에 하늘에 UFO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문화 조선왕조 실록에도 광해군 때 있고 수레바퀴, 이게 UFO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사건 알죠? 여기 사진은 로즈웰 UFO 그 추락 사건 그 사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해군 일기에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우리가 보면 딱 역사상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게 2차 세계대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 있잖아요. 왜 하필 역사에 굵직굵직한 사건 때마다 UFO가 출현을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약간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UFO는 존재가 이제 우리보다는 의식도 높고, 그리고 기술도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과연 온 존재들인가? 자, 밑에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선천군 때 이것도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 있는 UFO 목격 그 기록이에요. 그리고 타임오프를 딱 해보면, 자, 외계인, 현재 우리가 살고 있죠. 나, 현재. 그러면 자, 1차원적인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점점 플러스 되는 나아가는 그겁니다. 이게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살고 있죠. 그러면 미래에서 온 존재가 여기에 후손이죠. 후손. 우리의 후손들. 우리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옛날 과거 역사를 공부하죠. 역사를 공부했을 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처가, 석가모니가, 시달타가 존재를 했는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무슨 큰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가서 직접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가서 보고 싶겠죠.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의 후손 때 만약에 타임머신이 개발됐다고 칩시다. 타임머신이. 그럼 이걸 타고 우리 역사나 우리의 과거에
한번 경험을 하러 오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외계인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문어처럼 생길 수도 있고 생명체는 게 가지각색으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면 딱 사람처럼 눈, 코, 입 두 개 달려 있고 뭐 이렇게 안 쓰는 거는 뭐 태어났다 치더라도 팔다리 달려 있고 다리 달려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외계인은 우리의 후손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 내렸습니다. 네, 이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잠깐만요. 계속 눈이 따가워서 세수를 한번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저기 UFO는 우리한테 이제 그거 있죠. 뭐냐, 우리 콜럼버스 있지 않습니까? 신대륙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을 때 여기 어떻게 보면 상위 차원이지 않습니까? 상위 차원이고 신대륙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은 그겁니다. 뭐 하위 차원이라고 좀 하위 차원이라고, 이 신기술을 많이 갖고 있죠. 무기도 월등히 뛰어나고 하니까 만약에 이 월등한 존재가 자기 사는 곳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여기 뭐 자원들이 있고 식량이 있고 이러면은 과연 이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살려고 할까요? 예로 콜럼버스가 했을 때 학살했죠. 원주민들 학살하고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외계인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렇게 콜럼버스처럼 지구를 장악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고 관찰만 할까요? 왜 관찰만 할까요? 우리 타임워프 이렇게 영화 많이 보면은 과거를 바꾸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있죠. 나비 효과. 과거에 사건을 바꿨을 때 미래가 바뀐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시간대를 살고 있는데 1번이라는 시간대를 살고 있는데 요 과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무슨 뭐 사건이 아빠 엄마가 만약에 안 만났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고 이쪽 사건이 없고 다른 사건으로 또 넘어가겠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또 2번이라는 시간대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요것처럼 요런 걸 피하기 위해서 뭐 외계인은 관찰만 하고 가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위 차원하고, 자, 이거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개미는 뭐 이렇게 차원을 나누기도 뭐 한데 이 개미들의 차원이 있고 이 동물들의 차원이 있어요. 인간 세계 차원이 있죠. 여기 뭐 상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위 차원으로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하위 차원이라고 칩시다. 했을 때 얘네들의 의사소통과 생각을 우리 상위 차원이 관여했을 때 읽을 수 있을까요? 개미들이 뭐 배가 고프니까 뭐 어디 가자 하는데, 야, 여기 먹을 거 있으니까 일로 와. 우리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맛있는 거 있어. 설탕 있어. 했을 때 얘네들이 알아들을까요?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렇지만 자, 여기 하위 차원이지만 여기보다 약간 상위 차원에 있는 우리 동물은 어느 정도 소통이랑 그게 의사소통이나 이게 가능하죠. 몸짓이나 소리로, 간단한 소리로 50% 정도 가능합니다. 얘는 거의 0%죠. 그렇죠? 얘네 둘이는 또 50%일 거예요.
차원이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기면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이 고양이가 안 되는 이상, 우리가 강아지가 안 되는 이상, 장인애들이 뭘 생각하고 뭘 손짓을 하는지, 걔는 또 여기 똥구멍 냄새로 정보를 있죠. 냄새로 정보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체가 안 되는 이상은, 고양이 개체가 안 되는 이상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00%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인간끼리도 만약에 저기 아마존의 원주민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원주민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이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소통도 안 될 뿐더러 얘네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신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신적인 존재. 그리고 벽에다가 그거를 그릴 수도 있어요. 막 비행기 사진,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그려가지고 우리의 신은 UFO를 타고 왔다, 뭐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그걸 보고 과거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그린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를 같이 살고 있지만 이렇게 의식이나 차원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신적인 존재로 여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이 있다고 치면,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대화 소통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와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어렵겠죠. 0%는 아닙니다. 0%는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소통을 하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신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이 신도 신 중에서도 이제 상위 차원의 신과 하위 차원의 신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위 차원의 신들은 아무래도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 무당이나 무속인 영매를 영접한다고 그러죠, 보통.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듣거나 눈앞에 형상으로 나타난다거나 꿈에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상위 차원은 또 어떻게 하느냐? 상위 차원이 우리 인간한테 메시지를 전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그냥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좀 이렇게 의식이 높아졌다 하는 사람들은 요 숫자를 많이 보죠. 저 상위 차원에 있는 신들 있지 않습니까? 신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줄 때 저거가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한 이와 세계를 이루는 게 목적이다 하면, 그거를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할 때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 숫자로 이렇게 엔젤 넘버라고 되어 있죠. 엔젤 넘버는 개소리인 것 같고 이렇게 숫자, 겹치는 숫자, 이렇게 111이라든지 2시 22분 밑에 우리 핸드폰 시간 갑자기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핸드폰을 딱 봤는데 이렇게 뭐 11시 11분, 1시 11분, 2시 22분, 3시 33분, 4시 44분, 5시 55분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식이 조금 높아졌을 때 어느 정도 주파수가 맞아졌을 때 공진 주파수 똑같습니다. 우리 상위 차원에 있는 신들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를 보고 조금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2단계에 왔구나 해가지고 좀 더 하면은 다른 요 때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날 때구나, 의식이 이제 각성할 때구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천부경을 들고 왔어요. 여기 보면, 자, 1이란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수죠. 천이죠. 하늘. 그리고 10은 식간입니다. 식간은 60갑자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자, 이렇게 꺼볼게요. 2, 3, 2, 3, 2, 3, 2, 3,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이렇게도. 그죠? 그리고 이 천부 이게 해성인 건데, 이게 금척이라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보시면 이 삼각형이 있죠. 이 앞에 제가 원 360도 원 설명할 때 안에 이제 도트 단위로 영역 계산하는 게 있었죠. 면적 계산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삼각형이 몇 개냐? 10개, 10개. 10개고 이 중심축이 되는 하나의 삼각형이 여기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금척. 자, 대조의 근본이 되는 천부의 법이라고 했죠. 천부의 법인데 여기는 보면은 세포분열, 딱 보면 보이시죠? 세포분열을 할 때 한 개에서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2에서 3 되고, 두 개로 나눠질 때, 이 두 개로 나눠질 때 한 개가, 이게, 한글로 적을게요. 무에서 유가 되는 겁니다. 없다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보면 금이란 게 있죠. 우리 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금이란 게 물질이 산화되지도 않고 열로 달궜을 때 우리 산화되죠. 그래가지고 열로 달궈가지고 쇠망치로 툭툭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물질 같은 게 산화된 쇠가 섞여 있는 산화된 쇠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금이란 거는 이제 영원함을 또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자, 몇 자, 열척, 몇 자 이래 나오죠. 척이랑 자가 나오죠. 여기에서 자는 이제 재는 단위 이렇게 뭐를 재는 단위예요. 오류를 얻게 한 우리가 측량할 때도 그 측을 쓰죠. 측자 해가지고 오류를 얻게 함, 변하지 않고 오류가 없어지면 천지의 이치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것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매트릭스, 두 번째 매트릭스 하면서 이렇게 점점 오류를 없애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인화 세상이 되면 이제 근본 천지가 이제 다 이루어져서 모든 게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일월성 나오죠. 일월성신, 이게 별의 이름을 1이고 달이고 태양이고, 그 다음에 달이고 별이죠. 이것도 세 개죠. 삼신, 태양, 달, 별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이게 별의 이름을 짓다, 뭐 새벽을 뜻하는 건 신자인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일월성신, 금토기수, 쇠와 흙과 물과 이렇게 이게 통하는, 그러니까 쇠와 흙과 땅과 물, 이렇게 운행하는 원리예요. 운행하는 요 세 개, 3
곱하기 더하기죠. 6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와 헤엄치는 물고기, 물에서 사는 물고기, 동물, 식물은 태어나고 죽고 성하고 쇠하는 이치가 오류를 얻게 하는 법에 매달려 있음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금중에는 삼태성이 이겁니다. 요거 삼태성이 성것 같으며 머리는 불구슬이 이제 이거죠. 금이죠. 금. 피라미드의 요 금 부분 네 마디로 된 4, 5 나오죠. 이게 4, 5 이렇게 나옵니다. 45 대 55 이거 나오죠. 이거 자동차에 무게중심 설계할 때도 이거 씁니다. 45 대 55 저중심 설계. 그리고 허실의 수 9가 되어 10을 이루니, 그러니까 우리 완전수 9가 0적 완전수 9가 허실의 수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9가 되어 10을 이루니 이는 천부의 수다. 10수는 10간이고 10간은 60갑자의 천의 수라고 이렇게 천지조화를 근본, 천지조화의 근본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인간 세상 만사까지 재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기문, 이게 에너지의 문이죠. 에너지 문, 기문, 마음, 목숨을 재면 기사회생한다고 신비의 물건이 할 수 있다. 천부경 옛날에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찾았는데 안 들고 왔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신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바퀴벌레로 태어나서 살신성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로 태어났다 칩시다. 강아지 월월 강아지로 태어나서 자 강아지가 이제 주인을 따르죠. 주인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죽을 연기에 이제 질식해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연기에 기절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그 물에 빠져서 자신의 몸으로 불을 껐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살신성인이죠. 자, 요거 살신성인인데 자, 이렇게 이 사람한테 좋은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나은 상위 차원 윤회를 해서 인간이 되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에서 더 이제 그 자기를 희생하고 살신성의를 해서 인간 세계에서 자기가 이제 더 깨어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공을 세우면 공덕을 쌓게 되면 이제 신으로 거듭난다고 하죠. 신이 됐다고 칩시다. 신의 존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신의 존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이라는 거는 우리 그 옛날에 보면은 큰 나무 있죠. 지금 잘려서 나무가 이제 오래되면 이제 돌멩이 됩니다. 석이 됩니다. 석. 그러니까 나무 목석이라는 그 크다란 그 보셨을 겁니다. 언덕같이 생긴데 이게 원래는 나무였어요. 이 나무란 게 여기 유명한 시 있죠. 요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게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릴 때는 매달려 놀고 그네도 타고 사과도 먹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랑 즐겁게 놀았어요. 그래갖고 나무랑 사람은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나무란 게 이제 식물인데 나무랑 인간은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피곤하면 이제 나무 그늘에서 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늘에서 이제 소년이 잠도 자고 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소년이 살돈이 필요해서 사과를 따서
손이 와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나무가 그러죠. 내 열려 있는 사과 열매를 따서 팔아서 돈을 구해라. 그래 하니까 이제 사과 따서 이제 가가지고 구해오고 세월 지나 이제 소년이 이제 살 곳이 없어 집이 필요하다 하니까 나무가 그럼 나를 배워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희생해서 이제 집을 만들어서 소년이 이제 따뜻한 데서 바람하고 다 맞고 이렇게 잘 수 있도록 이래 집도 해주고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어디 바다 뭐 강을 건너서 가고 싶다니까 자기를 줄기를 베어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어서 떠났죠. 그렇고 소년이 이제 자기 생을 다 하고 나중에 지쳐서 돌아와가지고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제 나무한테 오니까 이제 그마저도 나무 기둥 뿌리에서 기둥 잘라낸 나무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소년부 할아버지가 이제 됐겠죠. 앉아 쉬어라고 그것마저도 이제 명대사가 나옵니다. 너에게 더해 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동밖에 없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낌없이 주는 신의 마음이지 않냐.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없이 이 소년을 그냥 이 소년이 즐거워하는 것만 보면 나무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신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마저 없는데 자기를 다 희생해서 줬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한테. 이게 뭐 신의 마음이랑 똑같죠. 그래서 나무가 진짜 신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씨앗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씨앗이란 게 씨앗 안에는요. 만약에 이게 복숭아 씨앗이라 치면 이 겉으로 봐서는 그냥 일반 씨앗이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땅에 이래 씨앗을 심어서 시간이 지나고 하면 자기가 깨어날 때쯤 자기가 번성해야 될 때쯤이 되면 싹이 틉니다. 싹이 트고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나중에 결실인 복숭아를 맺죠. 사과나무도 똑같을 것이고 포도나무도 똑같을 것이고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의 태초에 누군가는 우주에 씨앗을 뿌려 놓았을 때, 이 광활한 우주에 씨앗을 뿌려 놓았을 테고 그 씨앗은 때가 돼서 자기 세상을 펼치는 겁니다. 은하계를 만들든지 지구를 만들든지 자기 세계를 때가 돼서 펼치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그리고 여기 또 요 말이 나오죠. 헐뜯는다, 칭찬한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이렇게 뭐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라 한다니까 꾸짖는다. 이거 뭐 잘못됐다, 고쳐라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 당장은 또 고치기도 싫고 듣기 싫어요. 잔소리로 들리고 그다음에 괜한 소리로 들리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그 사람이 꾸짖는다는 게 이렇게 나한테는 안 좋아서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게 다 내한테 이제 발전이 되는 일이죠. 나를 발전시키려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는 뭐 좋죠. 저도 뭐 그렇지만 겉으로 막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좋아서 저 지금 저도 그래요. 뭐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붙여. 이 사람들 따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한테 약이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신할 가능성도 크고 사기꾼이 많아요. 나한테 해가 되죠. 또 이 똑같은 말이에요. 단 거는 독이고 뭐 쓴 거는 약이다. 그 말이랑 뭐 똑같은 겁니다. 헐뜯는 사람, 나를 헐뜯는 사람, 이게 자기가 걱정돼서 뭐 자기가 부러워서 헐뜯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뭐라 한다는 것 자체가 내한테 애정이 있어서 뭐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기분 나쁠지 몰라도 나중에 며칠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아, 이 사람이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한다는 것도, 이것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다음에 뵐게요.